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어디 계세요? 지금 광주에 있습니다. 광주 네. KBS 총국에 있습니다. 지금 TV 토론이 광주에서 있다면서요? 국민의힘 후보들? 예, 저희 바로 옆에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 있고요. 네. 저는 지금 전화 인터뷰하기 위해서 옆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왜 거기까지 후보들 토론하는 데까지 가셨어요? 오늘 마침 그 후보들 오는 날이고 첫 토론이고 해서 네. 저희가 그 지금 특검 받으라고 도보 투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걸 오늘 오후에 광주에서 진행했습니다. 오늘도 걸어 다니셨어요? 오늘 비까지 오더라고요. 네. 지난번에도 비 오지 않았나? 지난번엔 비가 그치고 저희가 출발했거든요. 그랬습니까? 네. 네. 이재명 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낙연 후보 측에서는 상당히 수치가 근접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측면이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저희는 이재명 지사가 후보로 올라오는 것이 별로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예상하고 아무 의견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네. 예. 네. 과반을 간신히 넘었어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런 거는 말 그대로 이제 수치가 오묘하게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 것인데 네. 그게 과반이라는 것이 결선 투표 성립의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인데 네. 실제 1위 후보와 2위 후보 간의 투표 격차는 또 이제 득표율 격차는 많이 난 것으로 보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저희가 다른 당으로서 그런 어떤 세부적인 룰까지 평가하긴 그렇지만은 당심과 민심이 오히려 반영된 것 같고, 다만 이제 1차 투표, 2차 투표와 다르게 3차 투표에서 유별하게 이제 그 수치가 차이 난 것은 최근에 변한 어떤 정치적 상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 정도 해석만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후보가 이의제기를 신청했는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어떤 변수로 작용할까요? 저는 민주당의 당원 당규까지 제가 세세하게 살피고 그 유권 해석까지 저희가 하진 않지만은 네. 수치가 워낙 근접하다 보니까 그 결선 투표 성립 조건에 워낙 근접하다 보니까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야말로 송영길 대표께서 오늘 선을 그으셨다고 하니 네. 저희는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많은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준비는 잘 돼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준비를 한다기보다는요. 네. 이재명 후보가 이번 대장동 그 사건을 겪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 국민들이 무능의 이미지를 가져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가 원래 개인적인 도덕성이나 아니면 이런 품성보다는 업무 추진 능력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지지를 하고 있었다.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네네. 이번에 좀 그런 업무 추진 능력에 대해 가지고 사람들이 좀 의심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대장동 건 아니냐. 본인이 설계자라고 이제 말씀하셨었는데 악의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이건 무능의 표출이 아니냐. 왜냐하면 실제로 상당수의 이익을 그 민간이 가져가도록 사실상 설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점에서 저는 앞으로는 좀 이재명 후보가 이것 때문에 고생을 좀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더 고생할 것 같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이재명 후보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공격적인 언사들, 예를 들어 저를 봉고파직하겠다느니 김기현 원내대표를 위리안치시키겠다느니 그리고 나중에 가보면 한전 직원이 책임져야 되냐느니 그리고 노벨과 다이너마이트 별 얘기 다 했지만은 그게 다 그냥 현학적인 표현일 뿐이고 피상적인 표현일 뿐이고 실제로 뭔가 내용적으로 해명된 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길어질 것 같습니다. 해명이 내용적으로 해명되진 않았다. 그런데 돈을 받은 사람은 또 계속해서 국민의힘 주변에서 나옵니다. 특별히 곽상도 전 의원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을 50억 받은 거에 대해서 예.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점이 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서 그건 납득이 안 간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곽상도 의원의 사퇴를 종용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곽상도 의원 사퇴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사퇴를 선언했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 내 인사가 문제된다면은 저희는 여지없이 엄격한 그런 판단들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국민들이 알기로 이게 지금 거의 1조 원에 가까운 금액이 어디로 갔느냐, 그게 진짜 어떤 개인들의 이익으로만 귀속되었냐에 대해 가지고 의문을 가지고 있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당장 박영수 특검만 한다 하더라도 이 건에 도대체 왜 개입이 되어 있는지 국민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또 여러 법조인들, 예를 들어 권순일 대법관 같이 이재명 후보와 직접적인 판결 관계로 엮여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런 분들의 이름이 나온지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저는 의혹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천대유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좀 총공세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고발 사주 의혹도 조금 다시 좀 위험 요소가 살아나는 것도 같습니다. 특별히 녹취록이 나왔다, 공개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차혜정님도 김웅 의원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김웅 의원도 만약에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책임져야 된다는 입장에는 저희는 변함이 없고요. 예. 다만 이번에 언론들을 통해서 보도된 내용을 보면은 처음에 뭐 윤석열 총장의 이름이 명시됐느냐 안 됐는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는데 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일부 언론에서 앞서 나간 것처럼 이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 부분도 앞으로 사실 규명이 되는 것에 따라서 저희는 처분을 할 것이고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민주당과 저희의 자세가 차이나는 지점이 있다면은 저희는 뭐 조국 수호, 제명 수호 이런 거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선을 앞두고 이런 의혹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는 것에 대해 가지고 민주당이 두리뭉실 입법 권력과 사실상 사법 행정 권력이 전부 다 그들에게 귀속되어 있다고 해서 덮고 넘어가려고 한다면은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그게 네. 이번에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 아주 그 극명한 수치로 드러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3차 선거인단 투표에서는 엄청나게 이낙연 후보한테 표를 줬는데 이재명 후보한테 회초리를 들었는데 예. 서울 경기 경선에서는 또 50% 넘는 지지를 또 이재명 후보가 얻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미묘한 차이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1차, 2차 때 투표와 저희가 동일한 투표를 비교해 보면은 수치가 굉장히 많이 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선거인단 투표에서 네. 저는 이거는 뭐 최신 이슈에 따라서 표심이 반응했다. 그리고 그것이 후보에 대한 불안감까지 오히려 선거인단이 작동시킨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좀 아쉽게 됐습니다. 승리를 하고 이제 좀 축하를 받아야 되는 시점인데 네. 그런 공교로운 어떤 수치적인 어떤 해석 때문에 지금 이재명 후보가 생각만큼 지금 그 허니문 피어리드를 허니문 기간을 만끽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가지고요. 국민의힘 내부로 좀 가보겠는데 2차 컷오프 순위나 득표율 이런 게 비공개하기로 했는데 조금 나왔어요. 그래서 조금 당에서 좀 분란이 있습니다. 근데 솔직하게 주 기자님 말씀드리면 저도 모릅니다, 숫자를. 아, 그래요? 예. 대표한테도 안 알려줍니까? 이게 항상요, 대표가 숫자를 알고 있으면은 나중에 유출되면은 대표가 유출시켰다 이렇게 가장 먼저 지목받기 때문에 네. 제가 진짜 저한테 알려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그래서 대표도 보고를 안 받았는데 김경진 전 의원이 어떻게 또 보고를 받았죠? 그거는 만약 사실로 확인되면 굉장히 큰 문제고요. 예. 저는 김경진 전 의원도 뭔가 떠도는 수치 중에 하나를 전달받은 것이지 정확한 수치를 알고 있지는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황교안 후보는 부정선거 얘기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뭐라 딱 드릴 말씀이 없네요. 네. 아니 계속 부정선거.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할 때는 그 서울시장, 부산시장 재보궐선거도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 국민의힘에서 이겼는데. 우리 후보들이 붙었는데 제가 부정선거를 어떻게 해요? 아, 그러니까요. 아니 사실 부정선거 주장하시는 분들은 모든 걸 다 그냥 갖다 붙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도 전당대회에서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대거 찍었다 이러거든요. 네네. 그런데 살피고 보면요, 국민의힘 내 경선에서 유일하게 역선택 방지룰을 집어넣은 게 제가 갔던 전당대회입니다. 네네. 왜냐면 저는 근데 룰 하나도 신경 안 쓰고 해서 그냥 이겼거든요. 네네. 그런데 뭐 그분들이 원하는 역선택 방지룰을 다 넣고 다 해도 그냥 제가 이긴 겁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또 나중에 사실관계를 왜곡해가지고 그런 주장들을 하시니까 네. 이게 그냥 이제 상습화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의미를 이제 크게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지면 무조건 부정선거라고 하니까요. 자,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대표가 되면서 네. 많은 지지자들이 당원으로 들어오고 그래서 국민의힘이 계속 뭐라고 해야 되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토론회에서 점 이런 논란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점수를 못 따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후보가 8명이 있을 때랑 4명이 있을 때 토론은 좀 다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네. 실제로 4명이 있게 되면은 이게 8명이 있을 때는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한 번씩 툭툭 치고 지나가는 게 가능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물어보고 답변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산발적으로 좀 주제가 흘러가는데 오히려 이제 4명 정도 남게 되면은 후보 상호 간에 이제 주고받을 타이밍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뭔가 그런 산발적인 주제들을 던지기보다는 굉장히 집요하게 한 후보를 상대로 공략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런 가십성 이슈보다는 좀 더 정책적이고
어떤 비전에 관한 부분을 후보들이 많이 파고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비전으로 좀 팔고 들어가야 되는데 왕을 쓰고 나오는데 어떻게 해요? 자, 주말에는 성경책을 들고 윤석열 후보가 교회에 가셨어요. 네. 이번 토론에서 오늘 토론에서 또 공격을 받기도 할 것 같은데 윤석열 리스크 계속 나오는데 비단 주머니 어떻게 지금 잘 간사하고 계십니까? 비단 주머니 저희 당사 지하실을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고 있어요? 예, 지금 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니 그걸 어떻게 특정 후보를 위해 쓸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저희 후보가 결정되면 써야 되는 것이고. 네. 그리고 뭐 저는 그 왕자 논란 이런 것도 네. 사실 보면 저희가 그 소위 말하는 샤머니즘이나 이런 영역이라는 것도 네. 그것 때문에 어떤 중요한 의사결정을 그런 것에 의존해서 한다 그런 거라면 지도자로서 문제일 수 있겠으나 네. 지금까지 그 왕자 논란 같은 경우도 윤 후보 측 이제 얘기를 보면은 단순히 그냥 어떤 토론이나 이런 말하는 데 있어가지고 좀 자신감을 좀 북돋아주기 위해 가지고 지지자가 한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성격의 것들은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까지 대척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곽상도 의원 아들 포르쉐는 또 좀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좀 몰랐는데. 모르셨어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예. 이준석 대표. 자, 지금 국민의힘 경선 가고 있는데 생각대로 가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뭐 아까 왕자 같은 것들이 터져가지고 네. 우려를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지금까지는 저희 당 지지율도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무엇보다도 이번에 참 개성이 있는 네 분의 후보들이 남아가지고 앞으로 더 흥행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2583님, 이준석 대표님 밖으로 돌다가는 황교안 대표 같이 돼요. 얼른 들어오세요 얘기합니다. 저는 머리는 안 깎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단식도 안 하고요. 단식도 하지 않고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광주에 있는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